네, 여러분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역시 전 2부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현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1부 잘 시청하셨어요? 요즘에 어떻게 뭐 시장이 좀 이번 주에 좀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어떻게 편하셨는지 모르겠네.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부 때도 말했지만 그래요. 9.11 사태도 그때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다 그냥 그때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듯이 시장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또 뭐 겁먹지 말고 좀만 내려가면 이렇게 겁들물 뜨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종목 선정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니까 시장의 순리에 잘 적응하면 됩니다. 잘 적응하시면 그러니까 시장의 순리에 잘 적응을 해야지 시장 순리에 역행을 하면 이제 힘든 거예요. 예,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 이제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바뀌고 있는데 계속 뭐 테마성이나 무조건 성장성으로만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앞으로 그러겠지. 그런 게 바로 버티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앞으로 실적을 원한다. 실적 애들을. 그럼 이제 그렇게 따라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물려있으니까 난 무조건 그렇게 갈 거야. 그게 바로 버티는 겁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고집으로 버티시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으로. 거의 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99%가 다 고집으로 버티세요. 주식을. 근데 절대 그냥 누가 그런 말을 옛날에 한 말,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힘없는 자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힘 있는 사람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게 평화지 힘없는 사람이 평화를 얘기할 때 그건 평화가 아니다. 왜? 아무도 그 말에 동조를 안 해주니까. 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평화합시다. 그럼 평화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무서워서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간다. 진짜 주식의 시간표를 몰라서 그거는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고집으로 간다.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거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생각해 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여기 마포구의 김연희라고 합니다. 마포의 누구? 김연희요. 김연희님. 연세가? 53세요. 주식 경력은? 한 2년 정도요? 2년이요? 예. 그래요. 마포 어느 쪽이에요? 여기 홍대 쪽이에요. 홍대 쪽이구나. 네네네. 그래요, 홍대 쪽. 네. 마포 쪽 하면은 고깃집들 많잖아, 거기. 그치? 맞아요. 저도 간혹 가는데 여의도에서 가깝다 보니까 간혹 가서 하는데 거기 아침. 근데 아침에 혹시 고기 드세요? 식성이? 아니요, 고기 안 먹죠. 저 직장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좀 의의가 없어요. 아침에 삼겹살 먹는 사람들도 전 진짜로 방송이 아니라 실제로도 봤어요. 아침에. 네,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삼겹살 얘기하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제 실화. 네.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딴 쪽에서 이제 여의도 말고 딴 쪽에 있을 때인데 근무는 네. 이제 딴 쪽에서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점심에 가끔 저는 이제 식사 약속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이제 좀 하는데 이제 점심에 이제 식사 약속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겹살을 먹게 된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이제 아는 분하고 손님하고 아는 분하고 삼겹살을 먹게 됐는데 이제 하는데 뭐 남자들 그렇잖아요. 삼겹살 먹으면서 이렇게 점심 때 반주 한 잔들 하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전 이제 자유
복으로 저는 이제 의상이 자유롭게 입고 다녀요. 네,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반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 이야기 때문에 하게 됐는데 네. 옆에 어떤 한 3, 40대 되는 30대 정도 되는 여자분하고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네. 정도 되는 여자하고 이제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이렇게 네 명이서 우리 옆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낮에 이제 이렇게 반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보더니 옆에 애가 그 꼬마애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남자애가 옆을 네. 자꾸 저희를 기웃기웃 보는 거예요. 아저씨 둘이서 그러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또 복장도 그날 또 좀 너무 자유로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는지 아세요? 그 옆에 아주머니가 보고 네.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런 사람 같이 저렇게 돼. 제가 먹다가 와 내가 진짜 야 내가 순간 야 내가 너무 이런 대접까지 받는구나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삼겹살 하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네. 근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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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때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유, 생각나네.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 연희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제가 대부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80% 정도가 제약 바이오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머지 네. 현금이고. 아니요, 나머지는 또 다른 종목이 있는데, 예. 지금 다른 종목보다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평균 뭐 한 3, 40%가 지금 손실률이 되어서 중간에 손절도 사실 못했어요. 제가 직장 다니고 하기 때문에, 아. 이제 문자 서비스나 저녁에 와서 이제 TV 보고 이제 이렇게 정보를 좀 많이 혹시 저희 방송을 자주 안 보시죠? 봐요. 제가 봐요? 여기도 보고 다 보는데 이제 제약도 좀씩 비중 투자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손실이 나니까 엄두를 못 내가지고 아예 근데 제가 그냥 제약 바이오는 올라 있을 때도 계속 조심하십시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지? 그러니까 아침 방송을 제가 또 많이 놓치곤 하고 이제 저녁에 그거 봐. 저희 방송 잘 안 보시잖아. 내가 진짜 안 되니까. 티가 난다니까. 보고 띄엄띄엄 봐서 그거를 놓쳤어요. 근데 제가 우리 연희님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연희님 저희 네. 방송이라도 되고 저희 방송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이라면 네. 방송을 예를 들어서 이 방송 저 방송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차라리 이 방송 저 방송 보지 마시고요. 내가 네. 정말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방송만 보세요. 그게 위험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얘기 저 얘기를 듣고 개인들이 뭐 종합해서 판단한다. 그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근데 꼭 믿을 수 있는 방송이 뭐 타 방송이다. 그럼 그걸 보세요. 저희 방송 보지 마십시오. 대신 저희 방송이다 그러면 타 방송을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 이 방송 저 방송 자꾸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러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속 제약바이오가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뭐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방송들은 제약바이오 계속 된다 그랬어요. 아닌가요? 그럴걸요? 좀 맞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게 되면 그쪽 말이 완전히 맞을 수 있게 되죠. 그죠? 근데 또 이렇게 그쪽 말이 완전히 틀리면 제 말이 완전히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도 저도 아니게 돼요. 두 개를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방송을 보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니게 돼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꼭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네 방송 안 보고 그럴래. 그래요. 좋아요. 저희 그럼 시청 확 떨어지겠죠. 상관없어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투자를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저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진짜예요. 요만큼도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안 보셔도 되고 저희 방송 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만 보세요. 그리고 그쪽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그 포인트대로 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더 헷갈려요. 아시겠죠?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방송 띄엄띄엄 보실 거면 저희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 안 보셔도 되니까 꼭 믿을 수 있는 방송을 보세요. 하나만. 오케이? 그리고 그 분의 그거 뭐 종합 판단한다? 그 정도 되면 개인들 그거 개인 아니에요. 그 정도면 뭐 실력자예요. 좋아요. 우리 연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지금 이제 대부분 제약 바이오주인데 그 중에 좀 손실 예. 한도 가고요. 매수가 비중. 매수가 4만 원에 10%. 네. 그다음에 CTC 바이오 2만 CTC 바이오 말고
정분당 홀딩스도 14만 1,000원에 비중 15%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LG생명과학도 8만 원에 한 비중 20% 되고요. 그래요. 일단은 지금 뭐 네. 딴 거는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 제약 바이주예요. 지금 뭐 이연제약이니 동아에스티니 경고제약이니 지금 다 바이오주인데 지금 전 종목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그리고 문제점이 예. 지금 종목도 너무 많고 너무 또 그 제약 바이오주에 너무 편입돼 있고 그래서 예, 그래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혼란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 문제는 뭐냐면요. 네네. 이거 지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네. 먼저 이게 한독이에요. 한독인데 4만 원이에요. 한번 보세요. 네네. 한독 4만 원 여기에요, 매수가. 네네. 지금 현재 2만 4천 원 거의 반토막이에요. 네네. 예. 그리고 LG생명과 8만 원이에요. 네. 여기에요. 8만 원 여기에요. 네. 예. 지금 20%예요. 근데 현재가 5만 1천 원. 반토막 네. 조금 위에요. 예. 네.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 14만 1천 원.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돌리지 않으면 얘네들은 답이 없어요, 이제.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 뭐 저희 방송 혹시라도 띄엄띄엄 보셨으면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분간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개인적인.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반장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이반장. 말 안 바꾸잖아요. 주가에 따라 전 말 안 바꾸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 제약바이오 당분간 안 된다고 봐요. 왜 안 되냐? 제약바이오를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계속 좋게 봤던 이유는 안 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안 올랐는데 제약바이오가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냐? 제가 제약바이오를 이제는 별로를 안 좋게 보는 게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고도 거품이 끼었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약바이오의 이 주가는 거품이 낀 주까지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계속. 그래서 제약바이오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안 좋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때부터 주가는 계속 내려온 거고 그리고 반등도 지금 거의 안 일어나고 있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오를 만한 요인이 앞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를 만한 요인들이 있어요. 고령화사회. 그거 누가 몰라요. 알죠. 우리나라 초고령화. 근데 문제는 뭐냐.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품이 빠지는 과정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라는 게 거품이 빠지면 바로 거품 빠졌다. 이제 V자. 이게 아니에요. 주식이 대체적으로. 거품이 빠지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좀 냅두시죠. 막 우리 이런 말 하잖아. 드라마 같은데. 보셨어요? 네. 그렇듯이 거품이 빠지면요. 거품이 빠지고 나서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식도.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저한테 누가 그 얘기 물어보시더라고요. 반장님 그러면 거품이 이제 이 정도면 빠졌으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거품이 빠지고 나면요.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당분간 별로 그렇게 별로입니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물론 어쩌다 제약바이오 중에 보면은 아직 거품이 안 낀 종목들이 있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이 골라내신다는 건 무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다 거품이 끼었어요. 그래서 그 거품을 걷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걷어낸 다음에 바로 V자 반등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 개 다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반등이 들어오면 저는 일단은 물량들을 대폭적으로 확 줄이고 업종 자체를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하반기에 그럼 이 반장 도대체 뭘 좋게 보느냐 계속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전 이미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전 지금 진행 중에 들어갔어요. 뭐냐 이제 제가 뭐 작년 하반기 때 제약이나 이런 주식들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건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뭐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냐라고 말씀을 묻는다면은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강의 때도 말하니까.
전 이제 철저하게 실적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눈에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없을 실적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재무제표로 보는 실적만이 아니라 그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적. 이제 앞으로 한두 분기가 지나면 대신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실적.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종목 골라내기가 무지 힘들 겁니다. 근데 그걸 골라내셔야지 이제 시장에서 이길 거예요. 전 벌써 포인트를 그걸로 맞추고 저는 시행 중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기 시작하고. 왜? 그러지 않으면 이제 시장을 못 이겨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아마 올 하반기 내년에 가면 다시 한번 느끼실 거예요. 바이오를 느끼셨듯이, 제약을 느끼셨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꿔야지 않으면 제약 바이오 올라오겠지. 그걸로 기다리고 있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철저하게. 이게 요번에 이 시장을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라면 연님 죄송한데 저라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바꿔나가겠어요. 이걸 갖고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같이 무조건 테마성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올 상반기 같이 쭉쭉쭉쭉쭉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금 이제는 좀 생각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판다 이거야. 그러면 바로 뭘 투자하시기보다는 내가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좀 느끼세요. 변화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차라리 들어오세요. 그게 더 나을 겁니다. 지금 이런 뭐 올 상반기에 했던 그런 매매 패턴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반등 들어오면은 다 정리해 주신 쪽으로 가세요. 비중 축소보다도 그냥 아예 전량 반등식이나 전량 매도. 죄송한데 이 포트로 이 가격으로 승산 없습니다. 아, 예. 전 승산 없는 게임은 안 합니다. 기다려도. 네. 이해가 되셨죠? 네네네. 예, 그래요.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광명을 갑니다. 광명 KTX의 서편에 있는 세미나실에서요. 오후 2시부터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아마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아마 시장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가 적어도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들은 어디 가서도 못 듣는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대신 저는 뭐 종목 같은 거 안 해요. 업종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지금 여기가 좀 광고가 잘못 나갔더라고요. 광주시 서구 농성동입니다. 동성동이 아니라 농성동인데요. 어느 시청자분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농성동. 근데 광주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농성동인 거. 광주상공에서. 제가 세미나실에서 오후 1시 반입니다. 다음 주가. 1시 반이니까요. 시간 잘 지키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는 강서구청에 사는 박미경입니다. 구청에 사세요? 혹시 아니, 구청장이세요? 구청 뒤에요. 네. 뒤에. 성함이? 박미경이요. 박미경님. 네. 연세가? 네, 60입니다. 60. 주식 경력은? 오래되셨어요? 네, 60입니다. 얼마 안 되실 거예요. 좋아요. 종목 어떤 거? 물어보실 거예요. K사인요. K사인 매수가 얼마요? 3,300원이요. 비중은요? 30%인데 어제 10%를 더 채웠어요. 40%요. 네. 한 종목인가요?
아니요. NHN 엔터테인먼트요. 얼마요? 56,000원. 비중은요? 30%요. 두 종목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아모텍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아모텍의 매수가 얼마요? 18,200원. 비중은요? 10%요. 좋습니다. K사인은 40%나 사셨네. 3,300원. 예, 그리고 저희 방송은 그래도 꾸준하게 보셨나 봐요. 예. 아, 죄송한데 TV 볼륨 좀 확 줄이시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요. K사인을 제일 많이 들고 계세요? 예. 저 빠져가지고 어제 10%를 또 추가 매수했어요. 40%? 네. 허허허허허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크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아니요, 그냥 좀 일부는 단기로 하려고요. 실적이 좋아서 들어갔어요. 아, 실적이 좋다? 네. 한번 실적 한번 보죠.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도 확인해 보죠. 오, 실적 진짜 괜찮네요. 오, 그래요. 오, 실적이 괜찮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실적이 괜찮아요? 제가 잘은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저기 무슨 그 얘기는 들었는데. 얘긴 들었는데 모르세요? 네,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40%까지 사시면 어떡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좀 제대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해야지. 그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미경이 앞으로 주식.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K사인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K사인 뭐냐면요. 우리 아주 쉽게 말하면 얘네 개인정보 있잖아요. 개인정보. 아, 예, 예. 요즘 개인정보 우리 잘 뚫리잖아. 그지? 그래서 개인정보 잘 지켜야 되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들어간 거. 그럼 더 쉽게 설명할게. 이 회사 이름이 K사인이잖아. 사인. 그죠? 예. 사인 언제예요, 주로? 주로 영수증 같은 거. 맞아요.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우리 밥 먹고 뭐 카드 금은 이렇게 단말기에 사인하죠.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단말기 같은 거에 사인하면 그 단말기가 이 사람 사인을 인식하잖아. 그지? 근데 막 거기서 개인정보가 막 유출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럴 때.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럼 개인정보를 잘 갖고 암호화하면은 어떻겠어요? 도난이 안 되겠지, 잘. 아닌가? 막 개인정보를 암호화, 막 우리가 암호하잖아요. 무슨 뭐. 그 회사, 예,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그거예요. 개인정보 암호하는 회사예요. 그거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잘 아시다시피 1위 업체예요. 1위 업체.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이 주가인데 K사인의 주가인데요. K사인의 주가가 보면 평범하게 이거 뭐 요즘 시장의 어떤 그런 큰 흐름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움직이고 있죠? 아닌가요? 주가 흐름 보면. 근데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회사의 이 암호화, 개인 정보를 암호화한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건 맞아요. 중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뭐가 필요해요? 지금 암호화하는 거 이제 의무화하고 있죠? 전에는 막 민영 회사들만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국가 기관들 암호화, 이제 개인정보 암호화하는 게 무조건 의무사항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쪽 시장들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요즘 핀테크 많이 아시죠? 네. 갖고 계신 것 중에도 이제 그 회사 있던데. 핀테크 관련된 부분들은 핀테크는 굉장히 간단하게 결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핀테크의 가장 핵심 요소가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간편성과 보안성입니다. 이 핀테크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간편하냐, 그리고 보안이 얼마나 잘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단한 만큼 보안은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핀테크라는 게 왜 잘 안 됐냐면 핀테크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셔야 되는 게 핀테크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핀테크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핀테크를 우리가 못했냐면요. 이게 시소 같은 거예요. 이게 시소라서요. 서로 간편성이 떨어지면은 보안성은 올라가요. 근데 간편성이 좋아지면요. 보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간편성도 올라가고 보안성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술력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핀테크라는 게 안 된 이유가 핀테크라는 게 커질 수가 없었던 게 이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간편성이 커지면 보안성이 떨어져. 간편성이 떨어지면 보안성이 올라가. 근데 이러면 안 쓰지 누가 써. 간편성과 보안성이 같이 올라가야 써요. 이게 안 됐던 거야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게 뚫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필요하려면 이게 뭐예요? 결국 정보를 암호화하는 게 필요하잖아. 이 암호화의 1위 업체가 바로 K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도 어려우신가? 아니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게 시장이 커지는 것도 있는데 이 회사한테 이 회사한테 도전하는 업체들도 꽤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한테 볼륨을 아예 안 나게 하세요. 그리고 제 전화기로만 들으세요. 제 목소리를. 이게 왜냐면 네네, 시차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K사인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어떻게 미래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생각보다 이 회사에 저는 경쟁업체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뭐 다른 뭐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경쟁업체가 좀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좋게는 보는데 글쎄요. 일단 저는 손절가는 잡아놓고 좋게 보려고 해요. 손절가를 네. 얼마로 보냐면요. 전 손절가를 2,800원 정도는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2,800원이 깨지면 저는 이거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를 때 재진입을 하는 게 낫지 2,800원이 깨지는데도 버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더구나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셨죠? 네네. 예. 그리고 NH엔터인데요. NH엔터는 56,000원 어떻게 사셨어요? 야 이거 사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바닥에서 주식 잘하시네. 그렇게 아니 이런 걸 이렇게 잘 골라내실 수 있는데 왜 그러셔? 30%. 그래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축하드리고요. 저는 요번에 이 NH엔터 제가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 혹시 계속 방송하는 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그래요. 전 여러분들 NH엔터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저 멘트 안 할 거예요. 하이닉스 같이. 예, 이것도. 왜냐하면요. 전 솔직히 말해서 전 NH엔터 빠질 때도 여러분들한테 떳떳한 건 있어요. 한 번도 저는 주가 때문에 제 생각을 바꾼 적은 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슬픈 게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이번 주에 나오고 시작하니까 이제 방송들이 서로 NH엔터 막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안 좋게 말하던 사람들이. 전 근데 그런 걸 보는 게 참 싫어요. 전 그래요. 방송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 말 바꾸고 주가가 빠질 때 말 바꾸지 마십시오.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방송들 하실 거면 방송하지들 마세요. 남자들이 서로 진짜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못 팔리게. 그게 뭡니까? 주가 올라가니까 그때서 갑자기 좋은 얘기하고 빠지면 나쁜 얘기들 하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어쨌거나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게요. 저는 생각 앞으로도 안 바꿀 거예요. 왜? 이게 결정적으로 나쁜 게 나와야지 바뀌는 거지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냥 계속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공부 안 하면은 그거는 좀 너무한 거잖아. 그지? 그러고 돈 벌겠다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공부하세요. 그 정도는 네. 이제. 그리고 네. 진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좀 더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이닉스 같이 코멘트 안 할 거예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건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또 이제 또 구워 삼겠죠.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제 생각 안 바꿀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아모텍인데요. 아모텍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얼마였죠?
18,200원이었죠? 18,200원. 예, 18,200원인데 아무텍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반등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이 갑자기 좋아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사업이 갑자기 좋아지는 구조는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15,000원 정도 깨지면은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000원. 그리고 요번에 깨졌는데 다시 깨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저항이 어디인지. 저항까지는 글쎄요. 저항은 뭐 25,000원, 24,000원대인데 일단은 그 정도 가격 23,000~24,000원대에서는 이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아, 예.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밑으로 밀리면 그 가격 깨지면 손절해 주시고요. 세종목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무리는 없어 고맙- 보입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세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공부 좀 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어유 전화도 빨리 끝나 아주 시원하시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광명을 갑니다. 광명을 가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오시기 바라고요. 광명 KTX 역사 동편 서편이 있어요. 근데 서편입니다.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전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으면 방송에서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시장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나 업종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시장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떨어지면 맨날 슬퍼하고 올라가면 맨날 기뻐하고 그런 아주 단편적인 걸로는 이제 시장 못 이겨요. 이해 아예 되시지도 않고. 그러면 종목 하나 걸리면 뭐 할 거예요?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시장을 크게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방송 저도 뭐 어쩌다 가끔씩 보는데 지금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이 뭐 제 얘기를 한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한심한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빠지면 더 빠집니다. 미국 금리 갖다 붙이고 올라가면 뭐 좀 이제 그런 마인드의 방송들은 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방송들은 듣지도 마세요. 빠지면 더 빠진다. 장난해요. 이런저런 얘기 갖다 붙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쫓아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광주에 갑니다. 광주 서구 농성동 광주 상공회사에서 하니까요. 여러분들 1시 반입니다. 시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네요. 빨리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저기 안중에 김덕훈입니다. 김덕훈님이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종목만 빨리 받을게요. 예, 한국전자인증 100% 3,600원. 예, 저는 이제 수익은 일단 많이 나셨는데, 예. 근데 워낙 이렇게 100%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예. 왜요? 그냥 저기 스타일이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주식하시는 규모가 별로 크지 않으시죠? 아니, 한 1억 정도. 1억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예. 아이고, 근데 수익은 그래도 잘 나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겠지? 아닙니다. 저기 현대중공업 들어가가지고 반토박이 났습니다. 반토박이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우연치 않게 한국전자인증을 봤는데 참 괜찮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다 지금. 아, 그래요? 덕후님 죄송한데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죠? 일단 전자인증 100%에서 수익이 난 건 좋은데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매매 습관을 못 바꾸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덕후님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만약에 지금 10판을 하면은 덕후님이 10판을 다 이길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지고.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50대 50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확률은. 그죠? 그러면 내가 5판 이기고 덕후님이 5판 이겨야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덕후님이 다 이길 수도 있는데 10판? 그럼 이거 확률은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10판일 때 그런 거지. 만약에 덕후님하고 저하고 밤새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같이 학교 때 배운 확률대로 50대 50으로 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두 번은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주식으로 쫄딱 망하는 확률대로 가요. 전 근데 덕후님이 저는 주식 가지고 잘못되는 게 저는 보고 싶지가 않거든. 난 덕후님이 주식 가지고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전 덕후님이 주식 가지고 잘못되는 거를 뻔히 내 눈 앞에서 보고 가는데 그대로 냅두고 싶지가 않네.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이거 덕후님 저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지금 올라갔는데 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쪽 관련으로 해가지고 요즘 좀 관심도 있어지고 지금 시장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좀 올라간 거는 맞는데 덕후님 저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조정받고 다시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덕후님 예. 그냥 이반장한테 속는 셈 치고 예. 속는 셈 치고 월요일 날 이거 한 60%에서 70%만 팔아요. 예. 그리고 한 30%만 정 들고 가시고 싶으시면 30%만 들고 가세요. 예. 그럼 만약에 더 올라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계속 이게 좀 위험해가지고 이거 좀 앞으로 잘라야겠다. 아이고 예. 근데 하여튼 이게 하는데 앞으로 한 30% 정도는 30% 정도는 들고 가고요. 나머지는 또 방송 보시면서 좀 누가 또 지금 쌤통 그러시죠? 에이 뭐 곱게 쓰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70% 정도는 팔고 나머지 30% 더 올라가면 차라리 이반장 욕하세요. 그리고 30% 정도는 월요일 날, 70% 정도는 월요일 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100%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내수 관련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아주 완전히 죽지는 않을 거예요. 조정받고 다시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일단은 절반 정도는 정리를 그러니까 30% 정도 남기고 70%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100% 투자하지 마세요. 예. 그래요. 다음번에 또 전화 주시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잘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죠? 광명 가니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요. 이 정도로 안 죽어요, 이반장. 그래요. 저 빨리 보내시려고. 이반장 보낼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하시죠? 제가 최소한 이 정도로는 안 죽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이제 스핀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될지 흐름을 먼저 자꾸 아는 게 중요해요. 시장에 순응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고 따라가야지 시장한테 반대로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한테 경고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시장하고는 순응을 하자. 시장을 절대 하지 말자. 좋습니다. 하나씩 올라가기. 현대위아인데요. 30% 14만 원인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반등해요. 역시 자동차 주식들이 반등을 하니까 반등을 하는데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 좀 정리를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14만 원 근처까지 쭉 안 되더라도요. 매수가 근처까지만 올라오면 일단 이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정리를 안 해주시면은 조금 그럴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종목.
예,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같은 게 15%, 19,000원인데요.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올라는 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약 바이오들 다 조금 조심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손절 가격만 드릴게요. 손절 가격. 19,000원, 그러니까 14,000원 깨지면 손절해 주세요. 14,000원. 이건 14,000원 깨지면 손절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러면 안 깨지면 계속 홀딩하고 가시기 바래요. 다음 종목. 예, 동아에스티입니다. 동아에스티. 17,900원인데요. 15만 원 매수가인데요. 30%.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요번에 올라는 5가 있어요. 올라는 5가 있는데 반등은 조금 나는데 요 반등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엔 반등이 들어와도요. 아마 좀 저항이 셀 거예요. 저항이 셀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냥 12만 원대 조금만 넘었으면 12만 5천 원, 3에서 13만 원 사이만 되면요. 이건 일단은 손절을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올라오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효성 ITX입니다. 효성 ITX인데요. 효성 ITX 16만 원, 16,000원 25%예요. 16,000원. 요새 효성 ITX 요번에 이쪽 관련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저항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저항을 이겨낼지 아니면 저항을 못 이겨낼지. 그래서 요거는 더 지켜보는데요. 제가 매도 가격 드릴게요. 이건 혹시 밑으로 16,500원, 16,500원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요. 이건 그냥 매도하세요. 16,000원 밑까지 용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5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매도하시고 아니면 위로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요. 가게 되면은 다음 종목. 예, 인터파크 홀딩스입니다. 인터파크 홀딩스인데요. 4만 원, 40%, 예, 12,000원인데요.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근데 이거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거 손절 라인은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10,000원. 10,000원이 안 깨지면 손절하지 마시고요. 10,000원이 깨지면 손절하세요. 근데 위로 올라가더라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파크 홀딩스는 어때요? 굉장히 편안한 종목이죠. 굉장히 편안한 종목이라서 제가 봤을 때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죠. 워낙 잘 아실 겁니다. 급격히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니까 이건 좀만 지켜보시면 될 거. 그냥 요것만 갖고 손절 가격 잘 잡아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예, 백산입니다. 백산인데요. 백산 같은 경우에 30% 5,000원, 30% 5,000원인데요. 백산 같은 경우에 아직은 좀 지켜보세요. 근데 요번에 시장 내려오면서 내려왔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 가격 근처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 백산이 그렇게 뭐 거래가 많거나 그런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조금 더 올라오면 이거는 그냥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못 오더라도 4,000원 한 중반 근처까지만 오면은 그냥 이거는 매도해서 현금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백산은 그렇게 투자로 오래 끌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다음 종목. SK네트워크스입니다. SK네트워크스인데요. SK네트워크스 9,300원. 이제 바닥은 찍은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SK네트워크스는 잘 아실 겁니다. 바닥 찍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상승으로 이어지는 종목은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거 9,300원에 25%인데요. 예, 한 요 정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냥 요번에 좀 올라와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한 요 구간 어디 한 7,400~500원 구간 아니면 8,000원 요 사이 구간에서는요. 얘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워낙 SK네트워크는요. 매매로서 그렇게 적당한 종목은 실은 아닙니다. 근데 개인들이 은근히 SK네트워크에 대해서 붙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찬성하진 않아요. 이건 개인들이 매매로 붙어서 먹긴 그렇게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정도 가격에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예, 한성NS.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 요거 6만 원인데요. 요건 그냥 매수가까지만 오면 파셨으면 좋겠어요. 산성NS. 예, 굳이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상승으로는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이거 접근하신 분들 단기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거 절대 뭐 추세로 들어가시진 않으셨겠죠. 만약에 추세로 들어가셨으면 죄송한데 저는 이분은 그러면 완전 이건 주식 하수라고 보고요. 예, 아마 단기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다시 밀리잖아요. 그러면 단기에서 이건 성공한 모습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매수가까지만 오면 그냥 파세요. 다음 종목. 동성화학입니다.
동성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22,000원. 근데 동성화학은 잘 아실 거예요. 동성화학 이건 종목 자체가 그렇게 그렇게 올라오거나 그렇다고 여기서 빠지거나 하는 종목도 아니에요. 동성화학은요, 이거는 수익은 내고 파세요. 수익 내고 파세요. 기다리고 계시면. 근데 수익 내고 파는데 이게 확 올라오거나 그러기는 지금 화학업종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쉽진 않잖아요. 그죠? 이거 한 1, 2년 가져가실 생각이라면 저는 그러면 나쁘진 않는데 한 1, 2년 이상. 근데 만약에 1, 2년 안에 우리가 흔히 결과를 보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일단은 매수가에서 좀만 수익 나면은 그냥 나오시고 비중을 확 줄이시거나 그리고 다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끌고 가서 1, 2년 안에 승분할 종목은 아니거든요, 실은. 보기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와이솔입니다. 와이솔 같은 경우에 35% 12,900원인데요. 와이솔 같은 경우에 현재 13,000원 매수가 근처인데 이건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게 손절가가요. 뒤로 11,500원? 11,500원 정도 손절가로 드릴게요. 그래서 11,5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아니면 냅두세요. 왜냐? 이거는 지금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조정은 나쁘진 않은 조정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 조정에서 이제 튀어나가야지 이 조정 중에서 못 튀어나가고 요번이야 시장이 그랬다고 치지만 이런 모습이 요번에 또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에너지가 약한 겁니다. 그럼 빠져나가시는 게 좋아요. 절대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요. 다음 종목. 이야, 오랜만에 SK텔레콤 나왔네. SK텔레콤인데요. 이건 40% 28만 원. 이건 아마 매매로 사시지 않으셨겠죠. 이건 배당 노리셨겠죠. 이거는 배당 노리신 분이라고 보고 만약에 매매라면 이 SK텔레콤을 안 샀겠지. 그러니까 이거 배당이라고 생각하고 배당이라면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건 매매 아니실 테니까. 다음 종목. 코콤입니다. 코콤 같은 경우에 15,000원 정도 지금 되는데요. 18,800원. 거의 최고가에 사셨구나. 근처 올라갈 때. 일단 코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요번에 반등하는 모습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세죠? 일단 에너지 있는 겁니다. 에너지 있는 거로 일단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거 손절가 제가 11,500원 드릴게요. 11,500원 깨지면 손절 치시고요. 아니면 냅두세요. 11,500원. 왜냐? 이번에 반등하는 모습 보면 이거 에너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500원을 손절가로 드릴게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더라도 이거는 근데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만 수익 나면 그냥 파세요. 이거 저항 세게 셀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파마리서치인데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패턴 중에 어때요? 나쁜 패턴이죠. 보세요. 신규 상장하자마자 거의 바로 내려왔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패턴 여러분이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매수가 7만 원인데요. 7만 원이면 이분은 이제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그냥 9만 원, 8만 몇천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털고 나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밑으로 밀리게 되면 이거 6만 1,500원 여기 깨잖아요. 그럼 얘는 지하실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손절 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6만 1,500원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돼요. 깨지면 손절,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욕심내지 말고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이익 실현. 딱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 이상은 욕심내지 마세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9월 마지막 주는 추석 연휴라서 아마 저희가 방송을 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강영민 대표의 상승통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강영민 대표의 상승통행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결과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 주실지 저도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환절기입니다. 이제 일교차 너무 심해요. 아시죠? 이때 감기 걸리기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 절대 감기 안 걸리시게 꼭꼭 건강 신경 쓰시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